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수요일 MBC 생활뉴스입니다. 어제 예정됐던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공무원 예산 80억 원에 대한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했습니다. 김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자며 추경과 정부조직법 처리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12,000명 증원에 드는 80억 원 추경 예산에 대해 야당은 1원도 배정할 수 없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에서도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방안과 국민안전처 해체에 대해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결국 국회 본회의는 열렸지만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박정화, 조재현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과 방통위원 추천안 등만 통과시켰습니다. 여야는 원내대표 협상으로 쟁점을 일괄 타결한 뒤 본회의를 다시 소집할 예정입니다. 추경 예산 대신 이미 배정된 500억 원의 예비비로 공무원 예산을 충당하는 방안과 물관리 일원화를 일단 제외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준영입니다. 미국 합참이 지난 4일 북한이 쏘아 올린 ICBM급 신형 탄도미사일의 성능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미 본토에 도달할 능력을 갖췄지만 ICBM을 유도하고 통제할 기술은 아직이라고 했습니다. 워싱턴 현원서 특파원입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한 셀바 합참 차장은 북한이 빠른 속도로 ICBM 능력을 개발하고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사거리 측면에선 북한이 이미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ICBM을 유도하고 통제하는 기술은 평가절하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미 본토 정밀 타격에 필요한 유도와 통제 능력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 however, am not sanguine that the test on the 4th of July demonstrates that they have the capacity to strike the United States with any degree of accuracy. 다만 북한이 위장과 은폐에 뛰어나고 미 정부 당국이 북한의 미사일 배치를 감시하는 능력을 자신하기 어려운 만큼 개발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의회에선 북한의 위협에 보다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은 한 토론회에서 미국은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인 10명 중 7명은 북한과의 전면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응답자의 60% 이상은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해결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해 미국 내 대북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위원단 수석 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이 검찰에서 밤샘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조작 사실을 거르지 못해 송구스럽다면서도 혐의는 거듭 부인했습니다. 이지수 기자입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3일에 이어 두 번째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증 절차에 따라서 우리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가짜 제보 파일을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의원은 결과적으로 조작 사실을 거르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지만 제보 검증에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카카오톡과 녹취록에 나와 있는 사실관계를 100% 저희들이 다 확인했습니다. 당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해 김 전 의원은 공명선거 추진단 안에서 제보 공개를 결정했고 안철수 전 대표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을 상대로 검증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국민의당 윗선 개입은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검찰은 어제 오후 이미 구속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다시 불러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을 우선 이달 안으로 기소할 방침을 정한 가운데 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의 소환도 검토 중입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잘못은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가 했는데 가맹점들이 매출 감소로 피해를 보거나 본사의 재료 물품 강매로 가맹점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들, 이런 프랜차이즈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정부가 개선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대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치킨 프랜차이즈 회장. 이후 불매운동이 벌어지면서 가맹점 매출이 최대 40% 떨어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회장의 갑질 논란이 불거진 미스터 피자 역시 악화된 여론으로 인한 피해는 애꿎은 가맹점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저는 정말 자살까지 할 정도의 그 심한 우울증도 겪었었고요. 정말 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오너 리스크에 본사의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한 가맹본부 경영진들이 가맹점 손해를 배상하는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또 본사가 물품 구매를 강제해 폭리를 취하는 이른바 통행세 관행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치킨, 피자, 제빵 등 50개 가맹본부를 선정해 가맹점주가 본사에서 구매하는 물품들의 가격 적정성이나 유통 정보를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가맹점들이 재료비, 물품비 등의 명목으로 본사에 내는 돈은 매출의 절반 정도로 추정됩니다. 최근에 가맹점주들이 느끼는 고통의 상당 부분은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거래 관행들이 너무 많아져서 그것이 큰 고통이 되고 있다라고. 프랜차이즈 업계는 현실적으로 로열티보다는 유통 수익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규제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하성룡 대표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협력업체 5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하 대표가 성동 조선해양 재직 시절부터 이들 업체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온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홍승욱 기자입니다. 경기도 성남에 있는 한 항공기 부품 생산업체입니다. 검찰은 이 업체를 비롯해 협력업체 5곳이 카이의 용역을 받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건넨 단서를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업체들과 하성룡 대표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하 대표가 성동조선해양 사장으로 취임한 2011년도부터 성동조선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해 하 대표가 카이로 자리를 옮긴 2013년 후에는 카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해 일감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회사 중에는 지난 몇 년간 운영 실적이 없다가 군 관련 인사가 대표를 맡자 매출이 갑자기 발생한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들 특정 협력업체들이 장기간 용역 계약을 체결한 점으로 미뤄 카이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동원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관계자들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박근혜 정부 당시 카이의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며 청와대에 여러 차례 진정이 접수됐지만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승욱입니다. 새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째를 맞았는데요. 강남 재건축 시장은 다소 진정이 됐지만 일부 규제가 덜한 지역에는 투기 세력이 몰리는 풍선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장훈 기자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최근 거래된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아파트 값은 3억 9천만 원으로 6.19 부동산 대책 이전보다 5천만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인근의 다른 아파트도 같은 기간 가격이 10% 이상 껑충 뛰었습니다. 지금은 솔직히 물건이 없어서 못 팔아요. 주소지 못 맞죠? 부산이니 거의 강남 전부 다. 지난달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위축됐던 서울 아파트 값은 2주 연속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특히 노원구와 성동구, 중구 등지에선 한 달 새 아파트 값이 1% 이상 올라 상승폭이 강남구와 서초구를 앞질렀습니다. 단속이 심해진 강남을 피해 투기 수요가 강북으로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6.19 대책 시행 직전에 분양된 아파트 분양권엔 1, 2억 원씩 프리미엄이 붙은 곳도 있습니다. 규제 대상에서 빠진 지역과 물량으로 자금이 몰리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이 때문에 서울의 경우 공급 물량을 늘려 시장 안정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6.19 대책의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다음 달 종합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장훈입니다.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북 지역에서는 사흘째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단수와 정전으로 불편이 극심한데 여기에 폭염까지 덮쳐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지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폭격을 맞은 듯 폐허로 변해버린 집. 진흙을 퍼내고 가재도구를 날라도 끝이 없습니다. 수마에 밭이 쓸려간 주민은 더 큰 피해를 본 이웃을 위해 몸소 나섰습니다. 집에 밭이 막 날라갔어요. 그랬는데 그거 가보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하니까 좋잖아요. 천장까지 잠겨버린 노래방은 아직 물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비가 그친 지 이틀이 지났지만 아직도 발목까지 물이 차 있어 본격적인 복구 작업은 엄두도 못 내는 상태입니다. 물이 빠진 자리는 진흙더미만 남았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직접 손빨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물이 빠지고 나서부터 계속 이제 안에 짐 다 꺼내고 청소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어요. 쑥대밭이 된 집이며 가게를 눈앞에 두고 겨우 힘을 내보지만 잡히는 건 흙탕물뿐입니다. 물난리에 끼니 챙기는 일도 남일이 됐습니다. 이런 식사 문제도 그렇고 간간히 물은 왔는데 도시락도 어제들 와서 그런데 오늘은 그런 게 이제 없어가지고. 충청북도는 이번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액이 19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이탈리아와 포르투갈, 남프랑스 등 유럽 남부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의 기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로마와 나폴리 등 유럽 대도시 곳곳이 산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김현 특파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숲을 뒤덮고 하늘은 연기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탈리아도 포르투갈도 남프랑스도 산불이 휩쓸고 간 곳은 모두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하루 1000건 넘는 화재가 발생한 이탈리아에서는 수도 로마 근처까지 산불이 번져 수십 가구가 대피하고 도로 차단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나폴리에서는 불길을 피하려던 남성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남부의 세계적 휴양 도시 니스 인근에서는 불이 거주지로 번져 밤새 진화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Vous voyez, le feu de plus en plus y prend et on se demande qu'est-ce que va devenir la maison. 지난달 대규모 산불로 64명이 숨진 포르투갈에서도 또다시 산불이 잇따라 소방대 3천여 명이 진화에 투입됐습니다. 발칸반도의 몬테네그로와 크로아티아도 산불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Da nije kanadera i vatrogasaca bilo bi jako loše, a eto sad kažu da je tamo jedna kuća. 유럽 각국은 방화 가능성과 함께 평년보다 적은 강수량에 섭씨 40도를 넘나드는 고온으로 초목이 불쏘시개가 됐다며 산불 차단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